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지금 이제 오늘 2주차 레이아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에 진행될 내용들을 설명드릴 때 리니어 레이아웃을 지난 학기에 계속 이용을 했었는데 추가 레이아웃이 있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적인 레이아웃을 다루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 차원의 문제를 좀 드렸는데 그 문제 풀이 과정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이제 리턴 값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set result를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전에 피니시를 누른다든지 아니면은 액티비티 값이 무엇인지 모른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과제 풀이를 하신 분이 아직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복습으로 인텐트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학기에 진행될 내용들 중에서 생명주기 차원에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제에 대한 그 결과물로 성적에 반영은 하진 않지만 본인들이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안 되신 분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중간 다시 한번 인텐트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레이아웃 개념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뷰 상태의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액티비티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화면에 나타나는 뷰를 만드는, 구성하는 기본 그릇에 해당되는 레이아웃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제 지난 학기 계속 연습해왔던 리니어 레이아웃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리니어 레이아웃 말고도 다양한 레이아웃이 있다라는 것을 좀 학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 코드만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첫 시간에는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의 복습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 오늘의 수업의 포인트는 기타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레이아웃은 뷰 그룹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으며, 즉 뷰 그룹 클래스요. 여기 보면은 뷰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받으며 내부에 무엇을 담는 용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또한 뷰가 담기게 되겠죠. 뷰가 이 레이아웃 안에 포함이 되는 형태를 레이아웃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겁니다.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리니어 레이아웃이 맞기는 한데요. 요즘은 최근에 나온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도 이제 많이 쓰여지는 게 렐러티브 레이아웃, 이게 많이 활용이 되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이외에도 렐러티브 레이아웃, 프래그먼트와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혼용하는 소스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보게 될 것도 지난 학기에 말씀을 드려서 겹쳐 놓는다라는 프레임 레이아웃, 그리고 그리드 레이아웃, 물론 테이블 레이아웃도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과 그리드 레이아웃은 약간 비교 대상이죠. 두 가지가 비교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별도의 PPT를 이용해 가지고 별도의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 차원의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계속 보고 싶던 것이죠.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레이아웃 안쪽에 배치되는 위젯들이, 뷰들이 어떤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놓여질 것인지를 정의하는 속성이죠. 대표 속성입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은 빠지면 안 되는 속성이죠. 자, 그리고 그래비티는 중력이라고 해석이 되긴 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정렬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겁니다. 자,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패딩,
안쪽 여백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충전물이라는 해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충전재, 충전물, 겨울에 입는 패딩 안쪽에 오리털을 넣었다 라는 의미로 안쪽 여백, 패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웨이트, 가중치죠. 가중치. 즉 전체적인 비율을 따져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구성을 하겠다. 1대1로 구성하겠다. 뭐 이런 형태. 이제 이것을, 웨이트를 사용할 때, 만약에 상하를 나눈다 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속성 중에 넓이와 높이에 대한 값들을 각각 상황에 맞춰서 제로 dp로 세팅한다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얼라인은 포함되어 있는 위젯들을 다시 옆에 있는 것들끼리 중앙정렬, 수평정렬을 진행을 할 때 라인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속성이었습니다.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레이아웃의 종류를 살펴보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한 가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빠져 있습니다.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요. 그래서 우리가 썼던 것은 그리드 레이아웃을 썼던 거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레이아웃끼리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이블 레이아웃은 일종의 표죠. 표를 놓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는 한계점이 있죠. 좌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우리 엑셀에서 보면은 셀들끼리 병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병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쓸 수 있는데 위아래로는 안 되죠. 자, 그리드 레이아웃, 이 녀석은 이제 좌우 셀들 간의, 표들 간의 병합이 가능하고 상하의 셀들끼리도, 즉 칸에도 병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테이블 레이아웃을 쓸 수도 있지만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나와 있는, 이 현재 슬라이드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은 위젯들끼리 겹쳐서 놓고 그 겹쳐진 위젯을 보여지는, 위로 보이거나 아래로 숨길 수 있는 형태의 레이아웃을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젯들을 왼쪽 위에 일률적으로 겹쳐서 배치를 하고 중복해서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프레임 레이아웃입니다. 자, 어느 하나만 사용한다라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골고루 여기에서 나와 있는 레이아웃들을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골고루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꼭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속성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을 나타낸다. 오리엔테이션, 버티컬에 해당하는 수직이냐 해당되는 것, 호리젠탈, 수평이냐 수평 방향으로 배치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속성이죠. 자,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는 소스코드입니다. 뭐 소스코드라고도 말하기 그런 XML, 물론 이 레이아웃에 있는 속성들은 일부분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 버튼도 마찬가지죠. 넓이, 높이고요. 자, 버튼이 이렇게 텍스트, 글씨 올라가는 텍스트들, 텍스트 뷰 같은 경우는 넓이, 높이에 해당되는 속성이 생략이 되어 있죠. 자, 웹 컨텐츠라고 해서 필요한 만큼만 포함을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버티컬로 놓으면은 선형 구조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버튼을 놓은 다음에 텍스트 뷰, 그 다음에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스위치 형태로 구성이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호리젠탈로 배치했을 때는 수평 방향으로 배치가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설명드리는 XML들과 자바 코드들은 일부분 코드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대로 작성을 하시면 정확하게 화면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그래비티 속성 많이 활용을 하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들, 안드로이드에 그래비티라는 부분이 있는데 레이아웃에 이제 그래비티를 준 겁니다. 그래비티를 주면은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있고 그냥 그래비티가 있었죠. 그래서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
right bottom, 자신 안쪽에 있는 것을 정렬을 하겠다 라고 할 때는 gravity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냥 그래비티, 일반 그래비티와. 그래서 오른쪽 가운데 파이프 기호로 구분을 하고 bottom으로 한다면 우측 하단으로 정렬을 하도록 해라 라고 배치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 자, 레이아웃 그래비티라는 속성도 존재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안드로이드에서는 속성 중에 그냥 혼자 그래비티 이렇게 쓰여지는 것과 레이아웃 그래비티 이렇게 쓰여지는 것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냥 쓰여지는 것은 자신의 안쪽,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안쪽 위젯들을 의미한다, 뷰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이아웃 그래비티 그러면 자신의 바깥쪽을 의미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버튼이 배치가 됐는데 버튼의 레이아웃 그래비티라는 게 속성이 정의를 했네요. 그리고 right, 오른쪽 정렬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자, 본인이 속해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의 우측에 가서 정렬이 되라 라는 뜻이 될 거고요. 네, 레이아웃 그래비티 센터 하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중앙에 배치하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기억들 나시죠? 네, 이렇게 진행한다. 마지막 것은 left라고 해놨지만 사실은 left는 기본 디폴트 값이죠. 그래서 생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확인 차원에서 보여주는 코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수업 시간에 간략하게 한번 풀어봤던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을 좌우 상하로 정리한 게 아니고, 버튼 자체가 레이아웃의 중앙에 있어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떤 속성?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사용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튼 3도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될 거고요. 만약 그리고 난 뒤에 해당되는 버튼 안에 다시 그래비티를 준다면 자신 안쪽에 있는 텍스트 박스가 상하 좌우로 정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의 그래비티와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모두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비티는. 자, 베이스라인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로 높이 크기가 다른 버튼 세 가지를 배치했을 때 기본 디폴트 값은 위쪽이 정렬돼서 보여지게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그림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중앙에 선을 그어서 중앙 정렬, 높이의 크기의 차이와 관계없이 중앙 정렬을 시키겠다 라는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생략을 하거나 true로 지정, false로 지정을 했을 때는 위에 상단 정렬 부분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레이아웃 안에 레이아웃을 포함하는 경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레이아웃 하나가, 리니어 레이아웃 하나가 하나, 둘, 세 개의 레이아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만들겠다는 것이죠. 전체 레이아웃은 4개의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여기에 속성 중에 높이를 같은 비율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셔야 되죠? 자, 웨이트 값을 주셔야겠죠. 즉 1대 1대 1 상태로 분할을 해서 화면을 구성해야 되는 것. 지금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버튼을 첫 번째 속해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서 버튼 2개를 버티컬로 배치를 해 놨을 때,
이것이 높이, 넓이는 매치인데 높이도 매치를 해버리면 이 하단에 있는 나머지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 밑에 있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예. 따라서 물론 스피너를 이렇게 스핀을 줄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없다라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랩 컨텐트로 한다면 지금처럼 필요한 크기만큼만 배치를 하기 때문에 화면의 구성이 이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아까 말했던 웨이트 값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레이아웃 웨이트, 자신이 속해 있는 요 레이아웃이 속해 있는 부모 레이아웃, 즉 제일 외부에 있는 레이아웃, 그렇죠? 레이아웃 웨이트이기 때문에요. 레이아웃 웨이트이기 때문에 자신 바깥쪽을 1대 1로 구분을 하겠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화면을 공통되게 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높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높이는 매치 페런트를 해도 무관하나 이렇게 되면 버전에 따라서 약간 화면이 보여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0dp를 이용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0dp를 이용하자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몇 개의 레이아웃이 있어야 되느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제일 바깥에 있는 레이아웃, 그리고 위쪽 레이아웃, 아래쪽 레이아웃,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왼쪽 레이아웃, 오른쪽 레이아웃,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위쪽 레이아웃, 아래쪽 레이아웃,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예, 기억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첩이 가능하다는 게 요거의 포커스니까 사실상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겠죠. 단지 레이아웃을 조금 더 잘 다루기 위한 연습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XML이 없이 자바 코드를 할 때 UI를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자, XML이 있을 때 자바 코드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우리가 계속 봐왔던 부분이죠. 이 부분이요. set content view, 컨텐트로 설명을 하겠다, 컨텐츠로 이 뷰를 사용하겠다, 리소스의 레이아웃 밑에 activity underbar main이라는 XML 파일을 이제 나의 뷰로 구성을 하겠다 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레이아웃 안에 있는 XML 파일, 방금 구성했던 것들을 구성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습 예제인데요. 버튼을 클릭하면 토스트 메시지가 출력되는 화면을 구성하자. 너무 쉽죠? 여기서 이 위젯,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버튼 위젯 결합을, 위젯 변수를 결합을 해서 find view by id를 결합을 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다가 XML에서 onClick 속성을 지원을 해서 onClick 메소드를 구성한 뒤에 id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통작을 하는 그런 코드가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접 풀어보기 부분도 있는데요. XML 파일이 없이 자바 코드만 이용해서 완성을 해라 라는 말을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옆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이제 자바 코드 없이, XML 없이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 예제에서는 XML을 삭제하자, 그리고 삭제했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 안에 있는 set 컨텐트 중에서 리소스의 레이아웃 밑에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이라는 XML을 불러오는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거예요. 왜? 이런 레이아웃이 XML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레이아웃을 임의로 구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레이아웃에 들어가기 위한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놓고요. 파라미터를 만듭니다. 파라미터로 매치 페런트,
매치 페런트 라고 해서 넓이와 높이에 대한 속성을 담고 있는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레이아웃을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로 만들어주고요. 그렇죠? 객체로 만들고 현재 액티비티 this를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레이아웃으로 만들겠다, 구성을 하겠다 라고 해주고, 속성이 필요하죠. 베이스 레이아웃에서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버티컬로 주겠다. 그리고 기타 셋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게 되면은 레이아웃의 색상 값을 변경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RGB 값으로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아까 오류가 났던 코드와 별개로 set content view에서 베이스 레이아웃, 우리가 만든 요 객체 베이스 레이아웃을 주고, 그리고 추가적인 파라미터 값들을 지정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set content view는 제가 뷰 클래스를 이용한 온드로우 하면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던 그 뷰 설정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는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의 경우에 일부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게임을 만들겠다,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화면에서 임의의 창을 띄우고, 그때도 다이얼로그를 활용하는 게 좋지 지금처럼 레이아웃에 XML을 만드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은 해 놓으시고 참고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있는 에디터 텍스트 하나 집어넣고 버튼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해서 텍스트 뷰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필요한 화면들을 만들어서 구성을 하자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리니어 레이아웃에 대한 복습 차원의 다시 한번 훑어보기, 리뷰 시간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타 레이아웃 중에서도 렐러티브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직접 실습을 보여드리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오프라인 시간에 좀 더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되길 바라면서 이제 코드에 대한 설명은 가급적이면 영상물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최소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다음 리니어 레이아웃 이후에 다른 레이아웃 때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서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마치겠습니다.